지난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조선시대 양반, 그리고 남사당패, 승려들의 동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전에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호모라고 했죠. 그 비하하는 말이었죠. 호모는 원래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호모가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그 라틴어에서는 같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의 동성애 혹은 여자들끼리의 동성애를 다 같이 칭하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동성애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답니다. 그 세종대왕 때 일이에요. 세종대왕께서 그 이선이라는 그 사람을 병조판서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자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막 여론이 들끓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선이 그 평상시에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그 사내 종한테 내주어 갖고 그, 그 사내 종이 뭐 실록에 보면은 반죽을 해야 했다는데 이제 말하자면 얼굴이 반반했다는 거죠. 그 종을 이렇게 두고서 그 같이 거처를 하고 마치 처와 첩대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 종놈은 이정승의 첩이야. 막 이렇게 막 그 구설에 막 오른 거죠. 그리고 이 종놈은 또 한술 더 떠갖고 이제는 안방까지 들락날락하면서 그 이선의 아내하고도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죠. 그런데도 이선은 그거를 그만두지도 않고 꺼려하지도 않았대요. 그게 바로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자,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방 한 칸을 따로 두고서 얼굴 반죽을 한 사내를 하나 데리고 거처하기를 처첩과 같이 하니 동네에서 그 종을 가리켜 이정승의 첩이라고 이르고, 그 종놈은 안방에도 거침없이 출입하게 되고 그의 처와 동침까지 하게 되어 추잡한 소리가 잠옷 밖에까지 들리되, 선이, 그 이선이라는 사람이 금하지 않고 또한 꺼리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세종실록에 나오는 거죠. 조선시대에 남자들의 동성애 하면은 떠오르는 집단이 있죠.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영화 그 왕의 남자로 유명한 거죠. 남사당패와 이제 연산군의 이야기였는데, 그 남사당패는 전부 남자들로 조직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명에서 60명 정도가 한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이제 전국을 유랑을 하는 거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는데 그 규율은 되게 엄했대요. 그래서 남사당패의 최고 우두머리를 꼭두새라고 불렀고, 꼭두새 밑에 이제 그 각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뭐 그 풍물을 잘하는 사람, 또 뭐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각자 재주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뜬새라고 했어요. 그리고 뜬새 밑에 이제 그 삘이라고 있어요. 삐라는 아니고 삐리는 이제 어린 소년들인데, 대개는 고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나왔거나 갈 곳이 없는 그런 소년들이었죠. 이 삐리는 바로 여장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삐리들은 보통 때는 뭐 기에도 이제 선임들한테 배우고 또 막 허드렛 일, 잔일도 하고, 밤에는 네, 바로 그 뜬새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밤동무, 소위 말하는 동성애를 하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을에 이제 그 잔치가 있을 때 이제 쫙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또 그 마을에 대감이 이제 부르면은 이 여장한 소년들을 부르면 이제 몸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남자들끼리 막
아주 심한 욕할 때 막 그런 얘기했죠. 저런 족비리 같은 놈 했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욕이에요. 바로 족비리라는 게 바로 이 삐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승려들의 동성애, 어머나, 승려들이 무슨 성생활도 아니고 그냥 성생활도 난리 날 판인데 동성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자료를 보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고금소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금소총은 말 그대로 옛고 이재금, 그 다음에 소는 우슬소, 총이라는 것은 모은다는 거거든. 우리가 뭐 무슨 한국각 청소할 때 이제 바로 그 총인데, 고금소총이라는 책은 그 이렇게 전래되어 오는 그 이야기 중에 우습게 이야기란 뜻인데, 그 우스운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성 이야기였죠. 이 고금소총의 승려들의 동성애를 후장 노름이라고 하는데, 그 일화가 있어요. 저기 경상도 바로 경주에 아주 예쁜 16살 된 기생이 있었어요. 그 아주 뭐 기생 중에 아주 이쁘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기생이 그만 누군가와 눈이 맞았죠. 바로 사또의 책방 도령하고 눈이 맞아서 사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신분 차이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들의 사랑은 열렬히 타오르는데, 문제는 사또가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자 책방 도령도 따라가게 되고, 이들은 할 수 없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별을 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잊지 말자고 이제 정표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 기생은 그 명주 적삼을 주고, 책방 도령은 그 붉은색 중의를 줬다고 해요. 중의라는 건 중들이 입는 옷인데, 우리가 중들이 입는 옷 하면 회색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님이 되기 전에 이렇게 나이 어린 그 동자승들은 소위 삼위승이라고 그래갖고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이별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6살짜리 기생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그죠?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정신이 이제 반쯤 나갈 상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로 들어서는 길을 놓치고 그 옆길 산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 산길로 이제 막 정신없이 그냥 하염없이 이제 터벅터벅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죠,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어디선가에서는 또 뭐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무섭고 긴장된 마음에 이제 어디 인가가 없나 하고 찾는데 저기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조그만 절이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스님들이 계신 곳에 이런 기생 복장을 하고 가면은 민폐를 끼칠 것 같아 갖고, 아, 그렇지, 아까 책방 도령이 준 그 중의 붉은색 그거를 이제 갈아입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아입고서 절 안으로 들었으니까 막 여러 스님들이 나와서 아주 반성을 하면서,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이쁘게 생긴 동자가 오셨을까 하면서 막 저마다 관심을 보이며 아주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뭐 밥은 먹었느냐, 뭐 안 먹었으면 뭐 저녁도 상 차려주고. 그러더니 이제 잠자리를 그거 해야 되는데, 한 스님이, 아유 우리 산승이라는 건 산에 산 중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산승들의 후적 노름을 알까 모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후적 노름이 무슨 놀인가 어쩐가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러더니 막 한 스님이 손목을 잡고서, 자기 방 가서 잡시다, 또 이 스님은 이 방 가서 잡시다, 막 저마다 자기 방 가서 자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기생이니까 그래도 이제 촉이 있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자기는, 저는
그 노스님 방에 가서 자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럼 노스님 방은 저쪽이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제 방문을 쫙 열었는데 그 노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죠. 벽 쪽으로 이렇게 그 누워 있고 이렇게 팔을 괴고 누워 있고 이제 그 이부자리가 이렇게 한 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하고 이제 서 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큰 스님이 너는 거기서 밤 새울 것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스님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이불을 확 거듭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스님 쪽으로 등을 대고서 이제 웅크리고 누워 있었죠. 그 누워 있는데 그 순간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스님의 손이 한 손이 엉덩이를 막 더듬으면서 손길이 점점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어린 기생이 화들짝 놀랐고 가슴을 이렇게 탁 감싸 안으며 이렇게 딱 수그리고 있는데 그 순간 스님이 또 갑자기 이 기생의 아랫도리를 그 바지를 확 벗겨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갑자기 스님이 몸을 돌려서 그 약물을 여자의 옥문에다 확 들이댄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갖고서 이제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얼떨결에 그죠? 쑥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몸이 막 점점 달아오르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책방 도령하고 저 속된 말로 떡을 쳤으면 얼마나 쳤을 것이며 또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이 노스님은 뭐 오랫동안 호적 노름을 해갖고도 그렇고 뭔가 경험이 많았겠죠. 그리고 아마 그 약물의 크기도 훨씬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막 몸이 달아오르고 스님도 몸이 막 달아오르고 그야말로 이제 그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 비병소리가 나오죠. 스님이 그 이 기생의 귀를 애무한다고 살짝 깨물어야 되는데 확 깨물어 갖고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 한쪽이 살짝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갖고 피는 뚝뚝 흐르지만은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후다닥 못 챙겨갖고 막 그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그 하룻밤 유숙을 하려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죠. 훗날 이 기생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대손. 클 대자에다가 손해본다는 손자. 그러니까 한순간 그 극락세계를 맛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이제 결국 귀가 이렇게 그 망가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스님들의 타락상은 이렇게 막 우리가 뭐 탈춤 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파괴성 놀이라고 해서 과정이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 남성들의 동성애 중에서 이제 19세기 말에 기록이 있는데 그 유경정이라는 사람이 쓴 이성선전이라고 말하자면 단편이죠. 거기에 이제 그런 동성애가 나오는데 이성선이라는 선비가 뭐 책만 읽고 혼자 사는 선비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미소년한테 사랑에 화살 꽂혀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소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때 또 누군가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부메랑인가? 돌아오게. 어쨌든 간에 그 소녀는 이 선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선비는 어떻겠어요? 그 심장이. 막 분노, 그 다음에 배신, 막 질투, 막 이런 게 막 범벅이 돼갖고 결국은 또 일을 저지르게 되죠. 쫓아가서 그 소년을 칼로 찌르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그 반작용으로 보면은 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범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이 성과 관련된 범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인간의 기본 욕망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구한말에 그 민속학자로 유명한 인후화의 그 조선 해화화사를 보면은 해화화라는 게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꽃이란 뜻이죠. 누구겠어요? 그렇죠. 기생이죠. 그 책에 보면은 아 요즘은 미동을 놓고서 미동은 아름다운 소년이죠. 미동을 놓고서 여럿이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택견 우리 다 알잖아요. 전통 무술 이크 야크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택견을 누가 잘하나 해갖고 우승자를 뽑아서 그 우승자가 그 미동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차지한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동성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제 말까지도 아주 희한한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뒷동산 망태기.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 사내 아이가 이제 한 청년 좀 되기 전 청소년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을 청년들이 산으로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갈 때 이 사내 아이 집에서는 망태기에다가 이제 술과 음식을 이제 그 담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술과 음식을 먹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 신고식을 치르는데 이 성인 신고식이라는 게 이제 유상한 거죠. 바로 이 조선시대에서는 비역질이라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동성애죠. 그 사내를 놓고서 서로가 다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 그 마을에서 왕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 조선시대에 그 남성들의 동성애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역시 그 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 시대와 어떤 지역을 넘어서 갖고 그, 그 규범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날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예전처럼 범죄나 뭐 정신병자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권의 차원에서 동성애자들도 자기들의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그 높이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폄하하고 그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고금소총에 나오는 성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